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이렇게 안전성 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 문제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슈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뒤쪽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내용을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안전성, 방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성, 전기세 인상 여부, 그다음에 탄소 중립 문제,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공약, 그리고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한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과 원자력 발전은 사실 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하나로 엮어서 여러분들과 한 10분, 15분 시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에너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이렇게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 그리고 고체 상태 세 가지 상태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기체 상태로 배출되는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떤 여가 필터 등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냥 대기중으로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체 내에도 좀 이렇게 농도가 짙게 이렇게 방사능이 이렇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방출 못 하고요. 저장 탱크 같은 거에 일정 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오염물질에 이렇게 좀 자연 여과가 된 후에 이렇게 대기에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여가 시설이나 정발, 농축 과정을 거친 후에 그냥 일반 배수구로 이렇게 방류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사성 물질의 함유량이 좀 높은 어떤 냉각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방류를 못하고 이걸 고체화시킵니다. 고체화시켜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체로 나오는 이런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고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끼는 장갑이라든지 마스크, 뭐 옷 같은 가운 같은 이런 것들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과 이렇게 섞어서 고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럼통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용 후 연료입니다. 이 사용 후 연료를 사실 이렇게 지금 마땅히 처리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전소 내에 MC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이라든지 고체화시킨 이런 폐기물의 어떤 보관이 문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액체로 나온 경우에도 고체화시켜서 보관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저준위도 이렇게 드럼통에 넣어서 보관을 하죠. 그 다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 저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관이 가장 큰 문제예요.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보관 장소가 결국 뭡니까? 방패장 아닙니까? 방패장.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는 방패장이라고 하는데 이 방패장을 빨리 건설을 해서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방패장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쉽게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방패장을 이렇게 건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빨리 방패장 이렇게 건설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전위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용 후 연료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사용 후 연료가. 그 사용 후 연료가 뭐냐면은 원자로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핵 분열을 끝내고 교체되는 핵 연료를 사용 후 연료라고 합니다. 사용 후 연료는 핵 분열 생성물들하고 초우라늄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사용 후 연료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연구 개발하면은 이렇게 이 재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 연료를 이렇게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 기술만 개발되면 이 사용 후 연료는 약 한 96% 이상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재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재처리 과정에서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재처리 과정에서 이 플루토늄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플루토늄이 분리되기 때문에 재처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재처리를 못하다 보니 사용 후 연료를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가 없이 그대로 100%다 폐기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굉장히 아까운 거죠. 특히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핵무기로 이용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절대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매우 아쉽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재처리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매우 열심이고요. 반드시 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 방사성 폐기물 양도 줄이고 또 이걸 재활용하면 일단 비용 면에서도 세이브가 되니까 매우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시급한 이유가 또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용후 연료를 발전소 내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장 공간이 거의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급하게 그 방패장을 건설을 해서 이 방사성 폐기물을 빨리 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 말했다시피 이게 혐오 시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도 환영을 받지 못해서 정부에서도 아직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과연 이게 안전한가? 그죠?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이 있거든요. 체르노빌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 쓰나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후쿠시마 원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원자력이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진짜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아주 큰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자력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신중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을 최대치를 고려하고요. 막 쓰나미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시설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도 몇 분의 어떤 검증이라든지 이걸 반복하면서 굉장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이렇게 막아내기는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설계에 반영했던 그 기준보다 훨씬 큰 지진이 사실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0% 안전하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설계 기술이 뛰어나고 안전하게 설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해야 되는데 휴먼 에러 발생이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설계 과정이라든지 또는 시공 과정 또는 이게 원자력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실수가 문제가 되어서 어떤 재앙으로 올 수도 있다. 사실 이거는 누구도 장담은 사실 못해요. 그리고 또 원자력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원자력은 아주 이렇게 깨끗한 발전이긴 해요. 근데 깨끗한 것 중에 오게티가 있는데 이 오게티가 바로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방사성 폐기물을 이렇게 재활용해야 되는데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에도 말했듯이 재처리 기술이 필요하고 이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플루토늄이 나오는 방식으로 재처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요. 이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별도의 공간에 따로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데 그게 방패장이죠. 이 방패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 참 어느 지역에서는 환영을 못 받고 그래서 입지도 지금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참 큰일입니다. 빨리 방패장이 건설이 돼야 됩니다. 원자력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원자력이 어떤 발전을 했을 때 어떤 발전 비용 문제하고 과연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된 탄소 중립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력이 발전 단가가 가장 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원자력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원자력 발전을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10년이란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발전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은 풍력이나 태양열에 의한 발전 단가가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이렇게 더 싸진대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더라도 10년 뒤에나 전기가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꼭 추가로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와 그렇지 않다. 원자력도 그린 에너지를 볼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문제들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원자력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원자력 발전을 과연 청정 에너지, 즉 그린 에너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지금까지는 논란이 되어 왔죠. 그런데 그 이후에서 올해 2월 달에 조건부이긴 하지만은 원자력을 이렇게 그린 에너지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에너지 인정해 주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첫째 뭐냐면은 방사성 폐기물을 이렇게 처리하거나 원전을 이렇게 폐기하기 위한 기금을 꼭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반드시 방패장을 건설해서 거기에 보관을 해라.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원자력 발전에 나온 전기를 그린 에너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방패장이 없어요. 방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별도의 공간에 따로 보관하지 않고 현재 발전소 내에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라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는 그린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게 탄소 중립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그 그린 에너지가 아닌 전기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을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게 될 때 우리가 탄소세를 물어야 돼요. 그 탄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톤당 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1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과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떤 우리나라 경제에도 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도 원자력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방패장을 지어서 그 방사능 폐기물을 별도 공간에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 인정받아서 유럽에 우리의 제품을 수출할 때 이렇게 탄소세를 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제 용어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탄소 중립이 뭔지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탄소 중립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에 그 지구 온난화로 굉장히 기상 이변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자는 게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이슈로 대두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렇게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소세예요. 그래서 탄소세가 뭔지 간략하게 보면은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거나 할 때 화석 연료로 이렇게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이렇게 세금을 물리는 게 바로 탄소세예요. 그리고 이제 그린딜, 텍소노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간략하게 말하면은 뭐냐면 그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우리는 그린딜이라고 하고요. 이 그린딜의 지원을 받으려면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적격성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설명 굳이 안 하더라도 아 이거는 그린 에너지다. 탄소 발생을 시키지 않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적격성입니다.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그린 에너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 기준이 바로 이 적격성인 거예요. 그죠? 이 적격 여부를 가늠하는 체계가 바로 텍소노미고요. 그래서 이 원자력 이 발전이 결국 텍소노미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 이 전기가 그린 에너지인지 여부가 유로에서도 결정을 못 내렸는데 올해 2월 3일 이게 다행스럽게도 원자력을 이렇게 조건부로 텍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원자력을 조건부로 그린 에너지에 포함시켜 준 겁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기하기 위한 어떤 자금을 미리 준비해 놔라.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방패장을 반드시 지어서 그곳에다 안전하게 보관을 해라.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 전기를 그린 에너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바로 EU의 정책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앞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나라에는 방패장이 없어서 현재 원자력 이 폐기물을 그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 공간에 쏴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생산하는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전기는 그린 에너지로 유로에서는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 방패장을 건설해서 원자력 폐기물을 이렇게 이 방패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성 폐기물을 방패장을 건설해서 그곳을 빨리 옮겨서 보관하는 게 오히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저보다 이제 정부에서나 이 관련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리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사실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자, 늘리자, 뭐 그런 것보다도 뭐 현재 상태에서 정도의 유지를 잘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비중을 줄이자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안전성에 비중을 두는 것 같고요. 원자력 비중을 늘리자 하는 쪽은 경제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비중을 늘리자는 쪽에 민주당 쪽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자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원자력 비중을 좀 늘리라는 쪽으로 좀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도 원자력 비중을 늘리자는 쪽인 것 같으니까 아마도 국힘은 그쪽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원자력 비중을 줄이자는 쪽에서는 이렇게 좀 위험한 안전성이 좀 확실하게 담보가 되지 않은 원자력 발전보다는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같은 이렇게 대체 에너지를 좀 사용해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 비용을 좀 줄이자, 비중을 줄이자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현재 방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원자력 이 폐기물이 계속 쌓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비중을 줄이라는 쪽에 하는 이유가 되고요. 또 원자력 비중을 줄이자는 쪽에서는 이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해서는
사용 수명을 더 연장하지 말고 폐기하자. 더 이상 이렇게 재사용하지 말고 폐기하자는 쪽이고, 그 다음에 원자력 비중을 늘리자는 쪽에서는 당장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의한 전기를 이렇게 줄여 나가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은 그래도 발전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쪽이고요. 그리고 설계 수명이 다 원전도 재사용하자. 물론 설계 수명이 다 했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계 시의 설계 수명이죠.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안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설계 수명은 다 했다 하더라도 실제 원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조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뭐 섣불리 그냥 더 사용하자.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설계 수명이 다했다 하더라도 뭐 더 사용하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몇 년에 걸쳐서 이거 설계 수명이 다해도 원전을 재사용을 계속 할 수 있는지를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해서 재사용하더라도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없지만 설계 수명이 다했다고 해서 재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충분한 검증이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EU 텍소노미죠. 이제 다행스럽게도 EU에서 원전에서 발생한 그 전기를 조건부로 그린 에너지를 인정해줬다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방패장을 만들어서 원자력 폐기물을 그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서 우리나라의 원전에서 생성되는 전기도 그린 에너지가 되어서 유럽에 우리의 생산한 제품들을 수출할 때 탄소세를 물지 않고 이렇게 수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원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죠? 경제 문제도 있고 유럽의 정책 문제도 있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막 이렇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렇게 문제들이라든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 국민이 거의 한 50대 50으로 나뉘어져서 그 원자력 비중을 줄이자, 늘리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죠. 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지 사실 매우 궁금하고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 있고 사실 저도 원자력 관련돼서 뭐 사실 업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는 사는 곳이 부산이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하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안전 문제도 저는 걱정도 하고 또 경제성 문제도 저는 또 걱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뭐 줄이자는 쪽도 그렇고 늘리자는 쪽도 그렇고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양쪽 다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원자력 비중에 대해서 줄이는 게 맞는지 늘리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뭐 장황한 설명이고 사실 제가 따로 이렇게 뭐 발표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만 이렇게 만들고 제 아는 지식으로 그냥 여러분들과 설명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드는 자료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자력에 관련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